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같이 좋은 내용 가지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시작하기 전에 한마디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보통 주식을 공략을 한다라고 할 때는 일반적인 사람들 이야기도 충분히 인지된 상태, 그리고 모니터링을 하면서 그것을 매수 시점을 갖다 우리가 잘 체크해서 그때 공략을 하는 것이 유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극히 정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누가 한마디 딱 해서 그날 바로 매수를 하거나, 사실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대부분 실패할 확률이 훨씬 더 높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보면 머니케어 뉴스 같은 경우는 미리 보통 대부분 종목에 대해서 브리핑을 해드리고 매수 시점을 찾아가는 그런 쪽을 많이 진행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영상을 봤다고 해서 끝까지 안 보신 분들은 꼭 오해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더라 이겁니다. 자, 그래서 아마 잘 투자를 못 하시는 경우도 있고 오해는 없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서진 시스템하고요. 그리고 실리콘2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존 A입니다. 리포트 드렸고 브리핑도 해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실리콘2는 움직이고 있어서 그 내용들도 간략하게 후반부에 체크할 거고요. 오늘 핵심은 서진 시스템입니다. 그동안 ESS 관련된 종목들이 조정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도 ESS 관련돼서는 서진 시스템이 대장이고요.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는 지금 반도체 관련된 장비들 있지 않겠습니까? 베트남에 있는 공장에서도 지금 잘 돌아가서 ASML이든지 이런 곳하고 협업을 좀 잘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도 같은 경우 반도체 플러스 ESS 성장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또 체크를 해야겠죠. 뭐 주가가 왜 내렸냐라고 하면 그냥 매크로 때문에 그냥 하락한 거니까 우리가 뭐 다르게 이야기 드릴 만한 내용은 별로 없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또 이 녀석을 공략을 또 해야 되는 포인트는 또 잡아서 가야 되는 시점은 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다시 서진 시스템 이야기 드려보도록 할 거고요. 내용들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또 여러분들 도움되셨다 생각하면 좋아요, 구독은 하실 거죠. 당연히 해주셔야 되고요. 자, 3분기 실적 리뷰. 여러분들 실적이 나쁘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은 없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러나 시장에서 기대치보다 조금 하회했다는 거, 이 부분만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것이 주가 하락 사유는 분명히 아니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주가가 전체적으로 매크로 때문에 하락한 부분이지 수급이 안 좋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우리가 낮은 구간이라고 파악이 되는 순간이면 매수해 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 점만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ESS에 관련된 수요들은 계속해서 증가되고요. 수주잔고도 많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아마 각종 언론 매체에서 뭐 수주잔고에서 이렇게 막 올라가는 그런 차트들도 많이 보여줬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뭐 간략하게 밸류에이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신증권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 같이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 자료는 대신증권 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가장 최근에 나와 있는 리포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를 하는 거고요. 올해 내용은 뭐 지난해 대비해서 그죠? 엄청나게 성장을 하는 거. 자, 그래서 주가가 많이 올라왔다가 좀 매크로 안 좋으면 쉬는 거 뭐 우리가 종목이 어떻게 매크로를 이기겠습니까? 그럴 순 없잖아요. 그럼 내년도는 어떻게 되냐라고 생각해 보면 자, EPS도 상당히 크게 늘어나는 부분. 이 부분 전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거죠. PER 10이냐, 뭐 12냐, 15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 매크로가 좋아지면 투자 환경이죠. 이런 것들이 좋아지면 주가도 같이 올라가 주는 것들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PER 15까지도 볼 수도 있는 내용도 충분히 된다라고 저는 지금 상황에서 생각을 좀 해보고 있거든요. 일단 우리가 저점에서 매수하는 포인트 잡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뭐 전망이나 이런 내용들 한번 읽어보세요. 뭐 전체적으로 수요는 넘치고 있습니다. 북미 수요 넘치는 건 다 알고 계시잖아요. 뭐 그래서 지금 그 대부분 그 2차 전지 비즈니스 하는 업체들 같은 경우가 ESS의 좀 그 수주 내용을 가지고 많이 또 매출을 일으키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삼성 SDI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은 수주를 해서 또 진행을 하고 있는 모습도 여러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3분기까지의 내용은 이렇게 잘 진행이 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 제가 오늘 이야기 드리지 않을 종목이 이제 한중 NCS인데 한중 NCS 같은 경우는 지금 조정을 엄청나게 많이 받아 있습니다. 그 점 체크를 하셔가지고요. 한중 NCS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는 한 번씩 체크를 더 하는 시점이 올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워낙 지금 그냥 급격하게 빠져버렸습니다. 물론 조금 오버밸류에이션이긴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크로를 이기지 못하고 하락한 부분도 있으니까 그 점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계속해서 수요는 전체적으로 늘어난다. 특히 ESS 관련된 부분은
미국에서는 뭐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근데 ESS 저장 장치를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중국 거 갖다 쓸래? 한국 거 갖다 쓸래? 뭐 일본 거 갖다 쓸래? 뭐 이 정도잖아요. 그럼 생각을 해보면 한국의 가장 비중이 그중에 높겠죠. 중국 건 배제하고 나면 그러면 우리나라 수요는 늘어난다. 이렇게만 해석을 해도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좋은 것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밸류업 프로그램을 좀 내놨습니다. 자사주 매입을 진행하겠다. 단기 수익에 10억 원, 한 10% 정도를 갖다가 매수를 해주겠다. 그리고 뭐 이렇게 진행한다는 것들은 뭐 상당히 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주가의 하방을 또 막을 수도 있고요. 자, 그러면 단기 순이익이 통상적으로 보면 한 300억 정도 나오니까 매 분기마다 한 30억 정도를 한다 이런 소리 아닙니까? 그러면 1년에 대략 보면 한 뭐 120억 정도 주식을 매수해야겠다 이런 얘기지 않겠습니까? 자사주 매입을 진행한다 이렇게 해석을 좀 해보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상당히 큰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순이익의 10%면 말입니다. 훌륭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가가 어느 정도 이제 하방을 좀 잡은 것 같다 이렇게 보시는 쪽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 서진 시스템 가이던스 한번 보면서 여러분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하고요, 2024년 하고요, 매출이 엄청나게 크게 차이 나지 않습니까? 매출만 차이 나는 게 아니라 영업이 뭐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죠. 그만큼 ESS 관련된 부분에서 매출 비중도 크고 증가폭도 상당히 컸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를 쭉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전자체 장비 쪽에서도 성장이 꽤 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전기 자동차 관련된 배터리 관련된 부분들이 조금 소소한다 하더라도 그건 자기 자리만 유지해주면 되고요. 지금 포인트는 이 회사는 매출 비중이 어디가 커요? ESS 하고요. 반도체 장비 이쪽 관련된 부분이 매출이 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가 플러스업 되면 괜찮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것들이 그래요. 어떻게 아래쪽에 있는 것들이 그냥 제자리만 유지해줘도 ESS만 성장해도 또 주가의 업사이드 요소는 충분히 또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2024년도 한번 볼까요? 2025년도 이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매출은 어떻게 됩니까? 예,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YY 대비해서 한 40% 정도 늘어날 거다. 그러니까 ESS 같은 경우에서도 증가폭이 나타난다라는 거고 반도체 장비 쪽에서 상당히 많이 늘어나네요. 예상치가. 이게 좀 현실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글로벌 기업들하고요. 지금 협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아주 고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이던스에도 보면 전지, 자동차, 배터리 쪽 관련된 부분을 갖다 크게 업사이드로 2025년도에 잡아놓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 부분 다 고민해 보면 그 반도체 쪽에서만 조금만 더 붙어주면 주가는 상당히 높게 올라가겠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대신증권 같은 경우는 이제 ESS에 관련된 내용만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여기다 플러스 반도체 장비까지 같이 넣어가지고 밸류에이션을 갖다가 같이 평가를 했어요. 자, 저도 이 부분은 일부분 또 수긍을 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항상 뭐 증권사에서 이야기하는 목표가 그걸 다 우리가 반영을 해야 되냐? 아니요. 저는 항상 보면 거기에 뭐 1차적으로 보는 건 거기 한 그죠? 한 60% 정도만 보고요. 그리고 그 맥스치는 한 80% 정도만 보겠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우리가 확인한 거는 가이던스가 상당히 좋다는 것들 그리고 우리가 좀 우리가 여러 번 거래했던 종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부터 또 다시 또 거래를 해보자라는 것들이고요. 전례 이렇게 평가를 해가지고 보니까 BER은 뭐 이 정도 보면 되겠다라고 하고 목표 주가는 41,000원, 현재 주가는 뭐 25,000원 이렇게 봤는데요. 여기에 일단 절반만 보자 이겁니다. 일단 대략적으로 보면 한 16,000원 정도 업사이드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중에서 우리가 8,000원만 업사이드로 보자. 그래서 저는 33,000원 뭐 이 정도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면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항상 이렇게 여러분 그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나온 것들은 12개월 포워드로 나타나니까 우리가 단기적인 차트나 변수 이런 것들을 볼 때는 그런 개념으로 좀 보셔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볼 땐 1분기까지는 이 정도 여기 가이드 여기 빈자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자리가 1차적으로 맞다라고 좀 보고요. 단기적으로 보면 여기 봐야죠. 그죠? 29,000원짜리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오늘 시그널 어떻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게 중요한 건 여러분들 다시 또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내가 상승이 왔는데 여기 갭으로 올라갔잖아요. 이런 게 상당히 좋은 시그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양봉 나오면 이제 공략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도는 일단 한번 매수한다라고 생각하면 일단 10% 정도 보내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좀 눌려겠죠. 살짝. 바로 막 위로 치고 가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수급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맞춰주셔야 되는 평균 매수 단가는 가급적이면 있잖아요. 26,000원, 26,000원 뭐 정도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수준에서 맞춰준다. 만약에 26,000원 정도에만 맞출 수 있다. 아니면 26,000원 초반대든요. 그 위아래 쪽으로 여기서 이렇게 가겠죠. 그리고 나서 기다려 주시는 쪽으로 가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실적이, 아니, 컨센서스 부합 못한 게 뭐 잘못이야? 그렇다고 뭐 주가가 많이 올랐어? 그렇지 않잖아요. 컨센서스 부합 못했다고 주가가 하락했던 사유는 아닙니다. 그냥 여기 내려온 것들은 여러분들 그냥 매크로가 안 좋아서였고, 우리가 여기서도 수익을 냈었고요. 여기서도 수익을 냈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고점은 안 따먹어요, 우리가. 항상 제 스타일이 그렇긴 한데, 자, 이번엔 잡아줘야겠죠. 그래서 어쨌든, QOQ 대비해서 계속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맞으니까요. 220일 라인을 갖다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 정도면 조정을 받았어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중간에 어떻게 돼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차트적으로도 여기 이거 보시면 양봉 하나 들어왔다 빠지고 들어왔다 빠지고 다 했잖아요. 세 번째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기본적인 밸류에이션 가치를 또 생각해 보면 이 정도 수준에서 더 내려가는 건 의미가 없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거에서는 이럴 땐 쫄지 말자. 어차피 지금 같은 게 싼 건 맞다. 전체적으로 대부분이. 그렇죠. 실질적인 예를 들면 우리가 정상적인 우리가 시장 상황에 있을 때 밸류에이션보다 무조건 싼 건 다 인지했습니까? 예, 그걸 인지해 주시는 거, 그것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래쪽에 대해서는 그래서 50% 정도 일단 매수를 하세요. 분할로 요 구간에서 26,000원 전에서 그리고 나머지 것들이 하방이 터지는 경우를 대비해서 조금 남겨두고요. 올라간다 그렇게 되면 올라가면서 조금씩 팔로우하면서도 조금 더 담아주는 그런 쪽으로 전략을 만들어가면 괜찮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죠. 저는 뭐 그렇게 거래할 겁니다. 그래서 26,000원 라인에서 최대한 맞춰서 일단은 평균 매수 단가 조절을 하는데 50% 종목 비중으로 한번 가보도록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한국 화장품이요. 수출 규모를 역대 최대로 냈다는 이 뉴스 하나 갖고 실리콘투가 오늘 크게 반등하는 겁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자, 그건 다 좋은데요.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100억 불을 달성했는데 제가 좀 농담 삼아서 얘기하면 제가 어릴 때요. 100억 불 수출했다고 아주 국가에서 대대적인 행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억도 있는데 참 우리나라가 이제는 산업 하나만 갖고도 100억 불 수출 달성 100억 불 수출 달성 그 기념 탑도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어디인지 옛날에 구로구 어딘가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적도 있다. 어쨌든 이 뉴스를 가지고 주가가 많이 상승했는데 우리가 화장품 관련된 종목 중에서 제가 유일하게 포트폴리오 넣는 게 뭐라고요? 실리콘2입니다.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여기가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는 부분도 이야기 드렸고, 한번 리뷰를 한 3번, 4번 정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계속해서 쪼이고 평균 매수 단가 조절하다 오늘 딱 드디어 터졌습니다. 제가 많이 보진 않는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아마 많이 보려고 하지 않아. 제가 외국인 평균 매수 단가 계산해 봤거든요. 32,500원이에요. 그냥 어떻게 러프하게 계산해 보면. 최근에 매수를 그렇게 했거든요. 직전 그 한 달 동안에요. 저 윗단부터. 그래서 얘들이 왜 살까? 그러니까 이게 커버링 치고 나오려고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조금 이 정도 레벨 정도 가서는 좀 윗단은 좀 볼 수 있는데요. 충분히 여러분들이 또 수익 실현 해주셔야 되는 그런 내용을 무작정 멍하니 들고 있지 말자. 그래도 저것이 저런 설정을 해놨는데 저거보다 높게 올라가주면 땡큐고 그렇지 않으면 어때요?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있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들이죠. 제가 하고 있는 말들이 뭐 맞다, 틀리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저는 일단 제가 본 팩트를 가지고 여러분들 이야기 드리긴 하는 것이긴 한데 그래도 저렇게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올라갈 때도 어떻게 돼요? 내가 저 정도 가면서부터는 좀 주의를 하고 조심을 좀 하고 수익 실현이 무작정 주가가 올라갈 수는 없구나 이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 드렸잖아요. 저 222도 비탄만 올라가도 땡큐 이렇게 보고 간다. 그게 다 사실은 그런 말씀이었어요. 제가 직전 아마 여러분들 그 한 열흘 동안에 외국인 매수했던 양하고요. 직전 3개월 동안 계속 계산한 걸 제가 막 계산을 해봤어요. 나름 수급량하고 뭐 산수를 하는 건데 그걸 뭐 전체적으로 제가 정확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AI나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건데 제가 계량을 좀 해보니까 이 정도예요. 그래서 러프하게 보면 이 정도 수준으로 체크를 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좀 드리블 해나갈 수 있는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만약에요 오늘 윗골이 길게 달잖아요. 오후장에서 그럼 버려버리세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실리콘투 저는 전략은 내 나름대로 매수 전략은 성공을 했습니다. 계산도 맞은 것 같고요.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그리고 그 채널의 발전을 위한 머니케어 스쿨 회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케어맨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